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동 매매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나 해서 이제 오해가 있을까 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뭐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뭐 거창하게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동 매매를 왜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왜 제가 관심을 갖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전반적인 개론에 대해서 좀 제가 예전에 자동 매매를 시도하려고 했을 때의 그런 사례들 이런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고, 우려스러운 점은 뭐 이 자동 매매를 통해서 뭐 검색식을 판다든지 아니면 뭐 유료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단언코 말씀드리면 없고,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이번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첫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은 계속 시리즈별로 올려서 결국에는 자동 매매하는 것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자동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었냐면, 그 프로그램 언어를 각 증권사에서 뿌려줍니다. 그럼 그 뿌려준 그 증권사의 그 언어를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언어를 직접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HTS와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전반적인 시스템인데,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데, 이제 뭐 컴퓨터 공학이나 뭐 프로그램을 전공하신 분들은 그거를 이제 만드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검색식이라고 해서 그걸 팝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 쳐보시면은 자동 매매 프로그램 치시면은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동 매매 한다고 하더라도 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월 얼마를 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을 팔았습니다. 참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서 제 자동 매매에 대해서 포기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동 매매를 할 때 그냥 무작정 달려들면은 상당히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부터 하나씩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프로그램을 사지 않아도 어, 증권사에서 제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키움증권에서 이제 HTS인데 뒷광고 아닙니다. 네. 거기 보시면은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영웅 검색 옆에 그 캐치라는 게 있습니다. 캐치. 여기 누르시면은 이게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예전에는 연동으로 이렇게 시켰는데 그게 아니라 키움 자체에서 만들어 놨어요. 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키움 자체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거기에 맞게 자동적으로 연동이 이미 돼 있고, 그리고 꽤 쓸만한 그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그런 고민 없이, 그리고 월 얼마, 그리고 한 달 뭐 그 구매 뭐 몇백만 원 주고 구매할 필요 없이 여기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 캐치를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내지 못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추후에는 계속 할 거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준비한 걸 보시면은, 이건 제가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주식에서의 목적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적금과 펀드 수익률보다도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주식을 하는데, 어, 이 자동 매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수익 극대화가 아닙니다. 수익 극대화가 아니에요. 수익 극대화가 아니고, 어, 리스크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장기 투자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점 매수, 분할 매수 하는 종목들은 놔두고, 그거 이외에 추후에 상승장이 아닌 하락과 행보장이 있을 때
손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익을 줄 때 빨리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아니면 내가 뭐 자영업을 하면서 그때 내가 볼 수 없던 그런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그럴 때 리스크 제거 목적으로 하는 거고, 결국에는 리스크 제거 목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단타를 친다는 이야기고, 단타를 친다는 거는 뇌동매매나 손절매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거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정 억제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로봇같이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럼 결국엔 뭘로 수렴하냐? 프로그램 매매로 수렴을 한다 이겁니다. 야, 근데 이 돈을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쓴다고 하는데, 그거는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된 이야기라 생각이 들고, 그런 종목은 좀 보시면은 그냥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면은 그게 제일 큰 수익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신경 안 쓰다가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게 가장 큰 수익입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이걸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락과 행보장입니다. 하락과 행보장이고, 상승장에서는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왜 이게 지금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으로 하는 매매와 수동 매매와 자동 매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심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인수인계를 해야겠죠. 인수인계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오류들이 발생을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제육볶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레시피를 어느 누가 줘도 그 맛을 똑같이 따라할 수가 있나요? 그거 상당히 어려워요. 그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손으로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요리를 해야 그 사람도 그 기계에 버튼만 키면은 똑같이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대양봉 출현 후 기준선이 이탈하지 않고 뭐 거래량 장대양봉 3분의 2 이하의 매수점 고란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보시면은 기준선 이탈하지 않고 장대양봉 출현 후 이게 이제 하나고, 거래량이 3분의 1일 때 고려한다. 총 두 가지의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2,400개 정도 되는 그런 종목들에서 필터링이 엄청 많이 됩니다. 엄청 많이 검색이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로는 매수를 한다고 해서 곧 수익 날 수 없죠. 이걸로 매수해서 수익 나는 건 상승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것들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상승장에서. 근데 이런 것들을 최소한 몇 가지를 해야 되냐면 한 4가지의 조건들로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내가 확률 높게 50%에서 60%, 70% 올라갈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내려보시면은 위에 거는 그러면 장대양봉인데 장대양봉 기준은 몇 프로인가? 기준선은 어디로 잡을 것인가? 이탈하지 않으면 닫고 올라가는 건가? 안 닫고 올라가는 건가? 장대양봉에서 거래량은 얼마나 나와야 되는 건가? 절대값으로 나와야 될 것인가? 기준 주변에 있는 거래량으로 상대 비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매수는 몇 번에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개의 질문에 6개의 퀘스천 마크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4개의 조건을 가정했을 때는 81가지, 80가지 정도에 해당되는 질문들을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밑에 보시면은 이런 질문들은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대양봉이 거래에 얼마나 나와야 되는 건가? 장대양봉이 5%일 때의 이 밑에 값과 장대양봉이 10% 나올 때의 밑에 값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최적화의 그 적점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그 조건 검색식으로 이렇게 수식을 짜게 되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 검색을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설계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내가 바로 다음 주에 뭘 이렇게 실현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막 조건 검색을 짜가지고 그 다음날 돌려봅니다. 그게 가장 바보 같은 짓인 게, 제가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 저도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해봤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걸 수정을 못해요. 그 조건 검색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수정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병렬식으로 짜야 돼요. 조건 검색을. 네. 엔드 해서 이거를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늘어놓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뭔가 바꿔서 빼고 싶으면은 갑자기 그 검색되는 종목이 엄청 많아지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하실 때 병렬식으로 구성을 해라. 이거는 마치 프로그램 만드시는 분들이 병렬식으로 짜는 것과 직렬식으로 짜는 거의 장단점, 그리고 수정할 때 장점,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건 검사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00원 위로 올라갈 때 내가 매수 신호로 해서 매수한다고 했을 때 5,000원이 돌파하는 순간은 그때는 엄청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5,000원에 걸어두면은 절대 안 걸립니다. 5,000원에 1틱 위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들보다 비싸게 산다. 그래서 그 한 틱의 값과 수수료를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0.5%부터 시작한다 라는 거고, 내가 이제 장중에서 손실이 났을 때의 그 손절매 가격은 거기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5% 논다.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을 검색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사냐 파냐에 대한 내용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건 검색을 짜냐, 그 다음에 그 조건 검색을 가지고 어떻게 사고 파냐, 거기에 또 그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3개예요. 3단계입니다. 생각을 하고 설계를 먼저 합니다. 그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필터링을 해요. 필터링해서 그 필터링 된 걸 가지고 조건 검색을 짠 다음에 그 조건 검색에 맞는 어떤 매매 방법을 할 것인지를 짭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장중에 그 필터링 돼서 나온 종목들을 보고 오류를 찾고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 해서 반드시 복귀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이 두 번째 시그널 여기 있죠. 이거는 일단 제껴두시고, 이 첫 번째 내가 필터링 해가지고 검색되는 그 조건 검색이 정말 주가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적용을 해보시면은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조건 검색에 대한 것도 개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거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다루는 스킬은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짜는 노하우나 그런 방법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거는 조건 검색을 제가 이렇게 드리면 저랑 똑같이 그 조건 검색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자동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하죠. 왜냐면 나는 이 시점에서 사려고 조건 검색을 짰는데 모두가 그 시점에 사려고 하면 그 시점에 안 사진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유를 하거나 이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런 방법을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 나가면은 조금이나마 이제 자동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수동 매매하는 것보다 자동 매매가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매매하신 거가 얼마나 편하게 매매를 하셨는지를 한번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자동 매매를 하면서 조건 검색을 짜면서 주식에 대해서 내가 뭘 잘 알고 뭘 모르는가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력 자체가 월등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정말 자동 매매 수익을 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공부를 통해서 내가 주식에 대해서 월등하게 레벨업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 횡보장 그리고 하락장에서 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